오늘은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요거랑 크게 두 가지를 할 건데 어떤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정의역과 치역에 어떤 제한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최대 최소가 정해져 있다든지 반복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그래프를 배우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것인지 보통은 그 특징을 이제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그 특징을 살려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이 있죠. 그죠? 가운데 대칭,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대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도 이제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을 해볼 거냐면 우리는 sin x, y는 sin x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인 값을, 사인 세타를 사실은 이렇게 단위원 위에서 표현을 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세타만큼 돌아가면 그때 세타만큼 돌아간 그 점에서의 y좌표가 사인 세타였는데 이번에는 돌아간 각도를 x라고 놓겠습니다. 여기 좀 각도 자리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단위원 1 그리고 이만큼의 각도가 x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선분의 길이 요 값이 sin x가 됩니다. sin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봐. 각도가 0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0부터 점점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sin 값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커지다가 90도가 되는 순간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y 값이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지고 0이 되고 또 점점 작아지다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다시 점점 이제는 커지다가 0이 되고 한 바퀴 돌고 나서부터는 그 증가하고 감소하는 부분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건 지금 선생님이 각도를 이렇게 요 사이 각도를 x라고 놓은 거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 근데 이 각도를 x축 위로 가져온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고 너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각도를 한번 잡아 볼게요. 각도가 0일 때는 얘는 분명히 y좌표가 0이에요. 0을 지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각도가 90도에 해당한다는 거는 90도는 우리가 호도법에서는 여긴 2분의 파이였죠. 2분의 파이. 자, 2분의 파이라는 거는 파이가 3.14 어쩌고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2분의 3.14를 해보시면 약 1.57 뭐 이 정도의 숫자가 나와요. 1.57 정도라는 건 한 요 정도, 한 1보다 조금 더 한 요 정도.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이 정도 높이가 2분의 파이가,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에 함수값이 1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사인 2분의 파이는 요 높이 1이 되죠. 그 다음에 각도가 여기 파이가 되면 다시 이만큼 돌아가서 요 y 좌표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파이가 되는 순간은 다시 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냐면 여기서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완만하게 내려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높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그려보면 이번에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한 바퀴에 해당하는 2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돌아갈 때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2분의 3파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이미 sin x라는 함수가 가지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다 드러나요. 첫 번째. 자, 정의역에 제한이 있는가? 두 번째. 치역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대칭성이 있는가? 네 번째.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 주기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sin x 같은 경우에는 너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임의의 각도가 들어가더라도 임의의 각도에 대한 동경이 정해지고 그 동경이 단위원과 만나는 점에 y좌표가 정해지면 그때 sin 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각도는 계속해서 실수 전체로 확장이 가능해요. 두 번째, 치역은 이제 실수 전체가 아니고 치역은 잘 보시면 함수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죠. 왜냐면 너의 단위원에서의 y좌표에 대한 얘기야. 이 y좌표라는 거는 기껏해야 1과 마이너스 1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형태가 나온다. 물론 등호는 들어가겠죠. 자, 크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대칭성인데 대칭성이 있는 함수는 무조건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언제 대칭이냐면 잘 보시면 두 가지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는 선대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점대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대칭은 언제 선대칭일까 해서 그림을 봤더니 너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너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접히면 대칭이죠. 접히면 대칭이죠. 사실은 얘가 대칭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이 y좌표는 어디서 왔냐면 이 원에서 왔거든. 원이라는 도형 자체는 대칭인 도형이죠. 그죠? 저 원에서 만들어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대칭성을 간직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칭성을 가진 상태로 우리는 그림이 이제 이와 같이 나오는데 선대칭은 언제 선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함수값이 최대 또는 최소인 x에 대하여 선대칭이에요. 자, 이때는 최대죠. 이때는 최소죠. 그래서 예를 들어 x가 2분의 파이일 때, 예를 들어 x가 2분의 3파일 때, 예를 들어 x가 2분의 5파일 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혹은 최소인 순간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냐면 야, 함수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가 대칭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함수가 sin x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sin x에 2를 곱할 수도 있고 1을 더할 수도 있고 평행이동할 수도 있고 평행이동이 되고 실수배가 되면 이것이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대인 순간과 최소인 순간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라는 성질이 바뀌진 않는다고. 왜냐면 얘는 그림이니까 도형이니까. 두 번째 점대칭은 언제 점대칭이냐면 함수값이 2분의 최대 최소일 때의 합일 때인 점에서 점대칭입니다. 잘 보시면 자, 최대는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에요.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면 0이죠. 0. 함수값이 0인 순간 이런 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런 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런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주기라는 것은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주기라는 건 단순하게 반복되는 거를 주기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 주기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반복도 맞지만 반복의 반드시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 를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의 표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fx는 fx 플러스 p 보통 주기를 나타내는 피리어드의 약자인 p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때 너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p가 바로 곧 주기입니다. 주기.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표현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fx는 fx 플러스 예컨대 10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10
만큼마다 반복이 되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보면 F1은 F11이고 F11은 F20이고 F21은 F31이고 이런 식으로 10마다 계속해서 같은 값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10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준 거는 10마다 반복이 된다고 한 거지 그때 그 반복의 최소 단위가 10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함수가 5마다 반복이 될 수도 있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 봐봐. 이만큼이 5일 수도 있잖아. 예컨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야 이게 5마다 반복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식을 만족을 할까 안 할까 당연히. 얘는 사실은 어떤 식을 만족하냐면 이거를 만족하거든. 이렇게. 근데 fx 플러스 5는 곧 fx 플러스 10이기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너이기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거 아니야? 즉 이 상황은 뭘 만족하냐면 얘를 만족한다고. 즉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진 식을 바탕으로 뭐라고 절대 해석하면 안 되냐면 주기가 1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얘는 뭐다? 10마다 반복이 된다. 하지만 그것이 주기라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는 뭐다? 최소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최소이면 그게 주기야.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인 함수는 얼마마다 반복이 돼요? 보니까 각도 한 바퀴에 해당하는 2파이마다 반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주기는 2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sin x에 대해서 fx는 fx 더하기 4파이라고 한다고 해도 틀리겠냐고. 4파이마다 반복이 되겠냐고. 당연히 반복이 되지. 왜? 2파이마다 반복이 되니까. 하지만 주기가 4파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다고. 주기는 무조건 반복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요 표현을 보고 반복이 된다는 걸 모르는 애들은 사실 극히 드물어요. 보면 대부분 다 알아. 수원 한 번이라도 봤으면 아 이거는 반복되는 표현이지라는 건 안단 말이야. 근데 주기가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라는 거는 망각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거꾸로 최소 단위다라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다시 사인 함수 자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조금 제한이 돼 있죠. 말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대칭성 이 두 가지 선대칭 점대칭 있다고 했고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반복의 최소 단위인 주기가 있는데 주기는 얘는 2파입니다. 2파이.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되는 표현. 원래 선대칭 표현, 점대칭 표현 선생님도 다 써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합시다. 그럼 표현 자체는 나오면 또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자 사인 x와 코사인 x의 관계는 어떨까? 우리가 잘 보시면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너의 x좌표들을 모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1이었다면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사인 x인데 코사인은 여기가 코사인이죠, 여기가 이만큼 길이가 코사인 x. 그래서 처음에 x좌표가 1에서 출발해서 돌아가면서 1에서 점점 줄어들어요. 2분의 파이가 되면 x좌표가 0이 되지. 다시 파이가 되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다시 2분의 3파이가 되면 0이 돼요. 그런 식으로 마치 사인 함수의 그 y좌표, 그러니까 요 원에서의 y좌표가 변화하듯이 각도가 돌아감에 따라서 너의 x좌표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도 변화한다고. 다만 시작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게 되냐면 0 들어가면 코사인 0은 1이었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요.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고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0. 자, 파이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 2분의 3파이가 들어가면 0. 2파이가 들어가면 다시 1. 이렇게.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코사인 함수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사실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가 굉장히 유사하죠. 잘 보면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요만큼 정확하게 2분의 파이만큼만 평행이동을 싹 시키면 얘가 이렇게 딱 겹치거든.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사인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함수를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우리는 사인 x로 바꿀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해서 그려지면 코사인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보시면 자 이때 대칭이죠. 지금 그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점을 지나가죠. 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에요. 사인 함수는. 그래서 사인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에요. 사실은 원점 대칭이고
코사인 함수는 다 똑같은데, 다 똑같거든?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은데 얘는 y축 대칭이에요. 왜 다르냐면 최대 최소 혹은 최대 최소의 평균이 되도록 하는 x 좌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림의 성질은 똑같아.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이 있고 최대인 순간 최소인 순간 선대칭, 0이 되는 순간 점대칭이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0이 되는 위치와 최대 최소가 되는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 얘는 y축 대칭이 되는데 이 원점 대칭 대표적인 표기가 얘가 뭐였냐면 요거였죠.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 이걸 이제 사인 함수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사인 x는 마이너스에 사인 마이너스 x 아니면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붙이셔도 상관없죠. 그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x는 코사인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래서 얘가 y축 대칭의 성질. 이렇게 두 가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주기도 똑같고 대칭성 가졌다는 점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수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요소는 이 대칭성과 관련된 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된다라는 부분도 쓰이고, 요 치역과 관련된 요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사인, 코사인을 치환시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범위 주의.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우리가 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 치환을 했을 때 뭔가 범위를 주의하라고 했던 함수가 뭐가 있죠? 여태껏 배운 것 중에? 치환할 때 뭐 조심하라고 했지? 여태껏 배운 함수 몇 개 없어요? 지수함수, 그죠? 로그 함수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치환을 했을 때 주의할 필요가 없다. 왜 없다? 로그 함수의 치역은 뭐니까? 로그 함수의 치역은? 로그 함수의 치역은 어디예요? 로그 함수 어디부터 어디까지 함수값이 존재하죠?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로그 x라는 걸 t라고 치환을 해도 x에 대해서 딱히 제한이 없다면 로그 x도 제한이 없어요. 로그 x는 그냥 t라고 놔도 t는 실수 전체예요. 그러니까 치환을 했을 때 딱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죠. 문제가 되는 순간은 언제였어? 2의 x승 같은 걸 내가 치환을 했어. 그럼 2의 x승 0보다 커야 됐지. 즉 t를 가지고 방정식을 내가 풀어내는데 t가 0보다 큰 순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문제였어요. 그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코사인은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치환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범위에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2차식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럼 2차식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범위에 제한이 있고 범위에 제한이 있는 2차식을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수학상에서 많이 풀어봤겠지만 제한 범위가 있을 때의 최대 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죠. 제한 범위가 없으면 쉽죠. 꼭지점이 최소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했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죠? 탄젠트 x 할 차례죠. 그죠? 탄젠트 x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려지냐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은 단위 1에서 무엇을 뜻하는 거였냐면 각각 그 각도에 따른 x, y 좌표. 그러니까 사인이 y 좌표, 코사인이 x 좌표였죠. 그럼 탄젠트라는 건 뭐였냐면 그 점과 원점을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를 뜻해요. 즉 여러분은 어떻게 관찰을 하시면 되냐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경을 회전을 시키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처음엔 0부터 시작하겠지. 0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커지죠. 점점 기울기가 커지다가 2분의 파이로 다가가면서 기울기가 더 이상 정의되지가 않아요.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에는 기울기가 정의가 될 수 없어. 왜? 탄젠트는 근본적으로 뭐니까?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그지? 근데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 값이 얼마? 코사인 값이 2분의 파이일 때 얼마라고? 이때 x좌표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0이면 탄젠트는 당연히 정의가 될 수 없다입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선생님이 이제 최대 최소를 이렇게 제한을 하는 형태로 사인 코사인을 그려줬는데 탄젠트 함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생기냐면 자 얘가 이제 2분의 파인데
0도부터 2분의 파이에서 이 탄젠트라는 함수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면 처음에는 0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0부터 시작을 하고 2분의 파이로 다가가면서 점점점 커져야 되죠. 왜냐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돌아가면 점점점 기울기가 커지죠. 그죠? 점점점 기울기가 커지는데 2분의 파이로 다가가면 엄청나게 커져요. 거의 무한히 가까이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점근하는 모습을 띱니다. 그래서 탄젠트 x라는 함수는 이쪽에선 유일하게 무엇을 가진 함수냐면 점근선을 가진 함수예요. 그럼 너네가 시험을 낼 때 항상 여러분은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는 하지만 또 관점 자체를 출제자의 관점으로 볼 줄도 알아야 돼. 너네가 뭔가를 새롭게 배웠어. 함수를 3가지를 배웠지.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웠어. 탄젠트는 분명히 사인, 코사인과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 달라지는 부분.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 그럼 내가 출제자의 관점에서 출제를 한다면 탄젠트는 당연히 점근선과 관련된 요소를 많이 출제를 하겠지. 점근선을 내지 않을 거면 굳이 탄젠트를 낼 이유가 없겠지. 그렇지 않으면 사인, 코사인은 내겠지. 실질적으로 사인, 코사인 출제율이 더 높아요. 다만 탄젠트를 낸다면 점근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도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점근선을 가진 아주 특이한 함수니까. 이거 이해가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각도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넘어가면 2분의 파이보다 각도가 아주 조금 더 커지면 아주 컸던 기울기가 아주 작아집니다. 아주 가파르게 감소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다가오면 이쪽에서 다가와요.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 그려보시면 탄젠트라는 함수는 이와 같이 양쪽으로 점근하는 이런 모습을 띱니다.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수업을 정확하게 듣고 나면 여러분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내가 이미 식을 줬을 때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는 건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요 점근선을 가진 함수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점근선을 가진 함수를 2가지를 더 배웠지. 앞에서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그죠? 지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수학 하에서 뭘 배웠죠? 점근선을 가진 뭐 배웠어? 유리함수. 그러니까 유리함수랑 다 맞물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점근선? 그래? 그럼 점근선을 가진 게 이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까지 배우시면 또 점근선을 가진 또 새로운 막 희한한 함수들도 있는데 기본 모태는 딱 정확하게 3가지라고. 로그, 그 다음에 요거 탄젠트, 그 다음에 유리함수. 이렇게 3가지. 자, 뭐 지수함수까지. 그래서 요게 반복이 됩니다. 잘 봐. 내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0까지 갔어. 기울기가 0이죠. 근데 잘 보시면 내가 봐봐.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의 기울기나 너랑 맞은편에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나 이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한다면 둘이 나타내는 기울기는 어때요? 180도만큼 차이가 나면 기울기는 서로 같죠. 그죠? 원점과 연결했을 때 이거 2개 연결한 기울기나 이거 2개 연결한 기울기나 같지 않냐는 거야, 내 말은. 어차피 둘을 연결한 직선의 평균 변화율이 곧 탄젠트 값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의 탄젠트 값이나 이때의 각도의 탄젠트 값이나 이 각도에서의 탄젠트 값이나 같다고. 아까 사인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마다 2파이마다 반복이 됐지. 근데 얘는 기울기라는 요소를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때의 기울기나 네가 반 바퀴 딱 돌아가서 여기까지 돌아왔을 때 이때의 기울기나 너나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즉 얘는 파이마다 반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요만큼을 내가 한 줄기를 그렸으니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쭉쭉쭉 그려주면 된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또 판단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점근선이 존재하지, 그지? 점근선이 존재하고 두 번째, 정의역에는 제한이 있지, 그지? 정의역이 언제가 되면 안 돼요? 정의역은 x는 2분의 파이 더하기 n 파이에서만 정의가 안 됩니다. 이렇게 2분의 파이일 때 정의가 첫 번째로 안 되고 그 다음에 파이마다 계속해서 정의가 안 된다고. 2분의 파이도 안 돼, 2분의 3파이도 안 돼, 2분의 5파이도 안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안 돼. 계속해서 파이마다, 주기마다, 한 주기마다 계속해서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점근선이 된다. 두 번째. 자, 치역의 제한이 있다 없다. 보니까 치역의 제한이 있어 없어? 치역이 제한이 없죠. 치역이 뭐예요? 실수 전체예요. 그러니까 행여나 내가 x에 대해서 제한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탄젠트 x라는 것을 치환할 일이 생긴다면 딱히 주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탄젠트는 치환해봤자 마치 로그처럼 그냥 실수 전체 범위를 갖는다고. 사인 코사인이 치환할 때 유의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대칭성. 선대칭이 있겠니 없겠니? 눈으로 봐봐. 선대칭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잖아. 누가 봐도 없잖아. 선대칭이 없잖아. 선대칭이 없어요. 그 대신 뭐는 있어? 점대칭은 있어요. 점대칭은 있는데, 자,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이냐면 잘 보시면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은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봐도 바로 보이죠? 사실은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점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이냐면 2분의 n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요거 이해가? 사실은 x축과 만날 때야 똑같아. 사인 코사인도 x축과 만날 때였잖아. 근데 x축과 만나는데 얘는 이런 부분들은 점근선과 x축이 만나는 거죠. 함수가 만나는 게 아니라 점근선과 x축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도 점대칭이 되더라입니다. 괜찮죠? 얘는 점대칭을 아주 많이 가져요. 여기다 이제 조금 더 심화로 가면 이제 절대값을 씌운다고. 탄젠트 절대값 씌우면 딱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그럼 점대칭이 다 뭘로 바뀌어? 점대칭이 다 선대칭으로 바뀌어. 이거 보이나? 요만큼만 그려볼게. 봐봐, 보여? 절대값 딱 씌우니까 어때? 선대칭으로 바뀌었지? 너에 대해서 대칭이지? 너도 대칭이지? 출제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되죠. 그죠?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인 특징들 잘 숙지를 합시다. 그 다음에 주기는 얼마라고 했죠? 주기는 너는 파이마다. 주기는 파이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것들이 갖는 특징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여러분이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리고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어떻게 뭐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 오늘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함수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아는 거야. 정의역, 치역, 대칭성, 주기성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함수 그리기입니다. 그래서 뭘 그려볼 거냐면 y는 a sin b x 플러스 c 플러스 d 그리기. 자,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요소가 이 함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만 알면 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각각의 미지수가 있죠. a, b, c, d. 정확하게 이 네 가지의 미지수가 원래 기본 꼴이었던 sin x라는 함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요거를 그리기에 앞서 sin x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0, 2파이. 그러면 첫 번째로 a를 한번 변화를 시켜볼게. 즉, 요게 이렇게 가봅시다. 2 sin x가 됐어. 그럼 2 sin x가 되면 당연히 너랑은 뭐만 달라지냐면 높이만 달라져요. 이렇게. 이게 높이가 2배가 된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sin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물론 얘는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마이너스 2 sin x가 되면 부호가 음수가 되면 뒤집어지겠지. 하지만 최대 최소가 달라져 안 달라져? 최대 최소가 달라지진 않아요. 즉, 이 부분은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함수의 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물리 수업 듣는다 손? 물리 들어? 알아? 그러면 진폭, 주기, 각속도? 좋아요. 자, 알면 좀 편해요.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어차피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물결치는 거에 요 폭을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최대부터 최소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는 가운데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x축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위아래로 움직이는지를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동하는 폭이죠. 진동하는 폭.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자, 두 번째 b라는 부분은 저는 각속도라고 부르는데 각속도라는 용어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저 뭐에 영향을 준다만 아시면 되냐면 주기에 영향을 줍니다. 주기에 영향을. 이게 왜 주기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볼게. 잘 봐. 내가 사인 EX를 그려볼게, 이번에는. 사인 X가 아니라 사인 EX인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EX가 들어간 거잖아.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은 어떤 함수의 어떤 축소 확대라고도 보셔도 되는데, X 대신에 EX가 들어가면 이 함수의 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냐? 원래가 얘가 이렇게 생겼지? 원래가 0부터 2파이까지가 한 주기였다면 sin EX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한 주기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0부터 파이가 됩니다. 최대 최소는 똑같아요.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똑같은데 이 주기가 달라져요. 파이로. 왜 달라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잘 봐. sin x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각도, 지금 sin이라는 것 안에 들어간 각도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이러한 변화를 거쳐요. 됐죠? 근데 얘는 각도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EX가 들어갔어. 그지? 즉 각도 자체가 EX인 거야. 각도가 정해져야 사인 값이 정해지는 거야. 사인 괄호 안에 EX가 들어갔어. X가 아니라. 그러면 얘가 각도예요. 지금 EX 자체가 각도야. X가 각도가 아니라 EX가 각도야. 하지만 우리는 각도가 0부터 2파이까지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각도가 한 바퀴가 돌아야지만 여기 한 주기가 그려진다고. 한 바퀴 돌면 한 주기 그려진다고. 근데 한 바퀴가 정확하게 그러면 X 입장에서는 0부터 파이가 된다고. 사실은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것과 똑같아. 근데 x를 내가 0부터 파이까지 변화를 시켰지만 실제로 EX라는 각도는 0부터 2파이까지 변한 거죠. 각도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인 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예요. 하지만 요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어때? 속도가 너의 2배가 됐죠. 그래서 이걸 각속도라고 부른다고. 회전하는 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x값이 1 변화할 때마다 얘는 2씩 변화하잖아. 그지? 얘는 x가 1 변화할 때마다 1 변화하죠. 그럼 얘는 각속도가 1인 거예요. 얘는 각속도가 2인 거고. 각도가 돌아가는 속도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름이 각속도라고. 몰라도 돼. 자, 하지만 주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면 원래 거의 주기가 2파이였잖아. 그래서 2파이에다가 b를 나눠주시면 되는데 그냥 나누시면 안 되고 절대값을 씌우셔야 돼요. 왜 그럴까? x가 꼭 이렇게 EX 같은 것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sin 마이너스 EX 같은 것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럼 sin 마이너스 EX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지. 이렇게. 그럼 모습이 똑같은데 이렇게 생겼다고. 뒤집어져 있다고. 왜냐면 마이너스 붙으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게 한 주기일 수도 있고 거꾸로 뒤집어진 게 한 주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에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서 풀어주셔야 된다. 됐죠? 그래서 너의 절대값을 이렇게 나눈 걸로 주기를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요소는 오로지 뭐에 영향을 주냐면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얘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너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C와 D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요걸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함수의 모양에, 함수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A와 B에서 끝난다고. A가 커질수록 위로 늘어나요. B가 커질수록 좁아져요. 끝이야. 그 다음엔 평행이동 시킨 거야. 됐어? 다시 한번. sin x라는 함수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오로지 A와 B에 달려 있어. 즉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그럼 나의 질문은 너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시켜서 너로 포개어질까 안 질까? 될까 안 될까를 물어볼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태생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은 모습이 똑같다 안 똑같다. 모양 자체는 똑같다. 똑같다. 아까 평행이동 시켜서 겹칠 수 있다고 했지, 그지? 즉 코사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지 사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너의 폭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폭이 다른 것끼리는 겹쳐질 리가 없잖아. 근데 폭이 어때 지금? 서로 달라? 아니지. 폭은 뭐에 영향을 받아? 너의 절대값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절대값 A가 지금 보여요. 절대값 A. 보시면 폭은 같죠? 부호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폭은 같아. 그래?
그러면 이 부분은 높이는 그렇다 치고 요거 가로폭은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x의 곱해진 값, 이 부분에. 근데 같은 게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똑같이 각속도가 3짜리라고. 사실은 똑같이 주기가 3분의 2파이짜리라고. 그러니까 너랑 서로 포개어진다는 거예요. 포개어진다는 거야. 너보고 이걸 직접 만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어떤 요소가 이 함수의 그래프에 어떤 도형적인 특징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 뒷부분은 이 도형의 모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예요. 않는다. 마치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만 정해지면 모양이 정해지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진폭과 각속도만 정해지면 모양이 정해지는 함수예요. 됐어? 괜찮아? 어려워? 삼각함수 어렵다고 했어요. 좀 어려워. 원래 삼각함수 문과들은 안 배웠습니다. 문과들이 그때는 미분을 좀 더 하고 미적분을 더 하고 이건 안 배웠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수원에서 삼각함수랑 지수로 함수를 배우죠. 그만큼 삼각함수 사실은 어려운 함수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좀 그려볼게. 이 두 가지를 살려서 그 다음에 나머지 평행이동만 맞춰가지고 그리면 돼요. 해볼게. 봐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해볼까? 오늘이 며칠이죠? 7월 11일. 11일 맞죠? 그러면 7은 너무 그러니까 2 사인 7월 11일. 그러면 3x 더하기 파이 더하기 2, 3, 2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합시다. 빼기 할까? 빼기 7월 10일과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은 이렇게 더하면 7이에요. 자, 11일 같은 걸 하기엔 좀 그래도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게. 봐봐. 먼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여러분이 뭔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 그래프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순서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A, B, C, D 기준에서 가장 먼저 판단하는 거는 뜻밖의 얘입니다. 얘가 1번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갖다 그려주세요. 얘를 왜 먼저 그려주냐면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거든. 얘는 지금 함수가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이 된 상태니까.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최대 최소가 정해집니다. 진폭이라고 그랬죠? 진폭이라 하면 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2씩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위로 2만큼 더해주고 위로 2만큼을 빼주면 된다고. 즉 밑에 거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위에 거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함수 그려야지, 그지? 자, 사인 함수를 그릴 건데 부호를 잘 봅니다.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죠. 안에도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함수 한 주기의 모습은 그냥 일반적인 형태인 이렇게 생긴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주기를 그려줍니다. 다 그렸죠? 다 그렸어요. 이제 뭐만 잡아주시면 되냐면 어디서 시작했고 내가 어디서 끝나는지만 잡아주시면 우리 함수는 다 그린 거예요. 어차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잘 봐. 우리가 사인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한 주기가 그려지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각도가 0부터 출발해야 돼. 그지? 다시 각도가 0부터 출발해서 각도가 2파이가 되면 이렇게 한 주기가 그려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하기 어렵지 않죠? 다만 각도가 누구냐면 이 녀석 전체가 각도입니다. 얘가 세 번째인데 자, 각도 자체가 얘가 언제 0이고 언제 2파이가 되는지만 보면 돼요. 얘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얘가 언제 0이 돼?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0이야? 마이너스 3분의 파일 때, 그죠? x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이렇게 짠. x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각도가 0이 되고 사인이 0이 되면 함수가 여기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한 줄기 간다고. 짠. 그럼 여기가 2파이인데 2파일 때 파이 하고 3 나눠주면 얼마? 3분의 파이.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3분의 파이 넣어봐. 3분의 파이 들어가면 3분의 파이 곱하면 너 파이 되고 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2파이가 되잖아. 0부터 2파이까지 각도가 변한 게 맞잖아. 이거 통째로가 각도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x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사인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그 전체가 그냥 각도예요. 그 각도가 정확하게 한 주기만큼 움직이면 그래프는 한 주기만큼만 딱 그려주면 돼. 이게 끝이라고. 그럼 다 했지. 여기 0이지. 어차피 이건 간격이 다 같지. 넌 마이너스 6분의 파이지. 넌 6분의 파이지. 오,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여러분한테 기억번 이렇게 준다고. 기억번. 다음 함수는 뭐 마이너스 아니지? 0,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이런 건 참이야 거짓이야? 그림을 봐.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최대 최소의 평균과 만나는 이런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했지 아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니까. 이런 요소들이 참이라고. 그럼 뭐 최대 최소가 얼마이다. 0이다, 마이너스 4다 뭐 이런 것들 나오겠지. 주기가 얼마이다. 주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주기는 2파이를 3으로 나눈 거이기도 하죠. 이렇게. 3분의 2파이가 되죠. 그죠? 그럼 주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됐죠? 이게 기본 사인 함수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코사인 함수 그리는 것도 완전히 똑같아요. 왜? 코사인 함수는 시작만 달라. 시작만. 한 주기를 마지막에 그릴 때만. 한 주기를 그릴 때 코사인은 1에서 시작해서 내려왔다가 1에서 끝나요. 이렇게. 이게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붙으면 뒤집으면 되지 뭐. 똑같다고. 나머지 방식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해볼게. 자, 그래서 그려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3 코사인 2x 플러스 아니지? 이번엔 빼기 2분의 파이 더하기 1. 자, 이 정도 해볼게요. 이 정도. 그럼 다시 천천히 항상 얘부터 1 그려주세요. 1.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는 요거. 진폭이 3이라는 거지. 위아래로 3이에요. 그럼 밑으로 3, 위로 3. 너무 많이 갔다. 3, 너가 3, 너가 4, 마이너스 2. 자, 이 상태에서 한 주기를 그리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지.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죠. 안에는 플러스예요. 그럼 각도 부분은 이제 플러스라서 얘는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주면 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x야. 그럼 플러스로 바꾼다고. 플러스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x랑 x랑 똑같으니까. 바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가 원래 한 주기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뒤집어져서 그리면 된다. 이렇게 된다. 다 그린 거예요. 그럼 뭐만 잡으면 된다? 시작과 끝만 잡아주면 된다. 시작은 어떻게 한다? 이것이 언제 0인가 언제 2파인가 이거 찾으면 땡이라고. 자, 언제 0이죠? 넣어보니까 4분의 파에서 0이에요. 언제 2파이죠? 2파인지를 보지 않고 그냥 주기가 얼마예요? 너가 2x니까 주기는 파이가 돼야 돼. 원래는 2파이짜리니까. 2로 나눠주면 주기가 파이예요. 주기가 파이라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파이라는 소리야. 즉 너는 4분의 5 파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 이해가요? 그릴 수 있겠어? 여기다가 이제 또 막 절대값 씌우고 막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이게 가장 기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순서를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점근선, 진폭, 그 다음에 한 주기 그리기 이렇게. 냅둘까요?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 그리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올 일이 잘 없긴 한데 간단하게만 보여줄게. 자, 탄젠트 x 그리기. 얘도 뭐 이렇게 되겠죠. a 탄젠트 bx 더하기 c 플러스 d. 자,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주기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받아요. 이 부분은 이제 진폭 요 주기가 줄어드니까. 다만 실수배 A배를 했다고 해서 함수 모양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까? 탄젠트는 어차피 이렇게 생겼거든? A배를 하면 이렇게 생겼어. 크게 달라지겠냐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탄젠트 함수는 여러분이 그려서 뭔가 풀어낼 일이 잘 없기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부분 정도 보시면 되냐면 이 부분이 이제 진폭. 각속도. 그래서 너가 주기가 이렇게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플러스 D만큼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뭘 주의하시면 되냐면 네가 언제 2분의 파이가 되는지. 그래서 점근선. 요 정도만 체크해서 잘 그려주시면 돼요.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싶다. 2 탄젠트 뭐 3x 플러스 파이 플러스 1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럼 봐. 일단 1만큼은 올라와. y는 1 해줘. 이 부분까지 똑같아. 그 다음에 한 주기를 그릴게. 한 주기를 그려. 어차피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야. 그러면 범위상 이쪽이 점근이고 이쪽이 점근이거든 사실은. 너가 0이고 그럼 얘가 언제 0인지를 보면 된다고. 0부터 2파이만 찾으면 돼요 사실은 얘는. 0일 때가 여기, 2파일 때가 여기. 언제 0이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일 때. 언제 2분의 파이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일 때.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너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특별한 특징이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점근선, 그다음 언제 0인지. 너가 0부터. 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오히려. 얘가 2가 됐다는 거를 살려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어차피. 어차피 못 살려, 이 부분은. 얘가 아까 이거보다 좀 더 빨리 커져. 뭐 이 정도라고. 근데 크게 의미가 있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너가 이제 뭐 4분의 파일 때 1이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을 잡아서 풀 수는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그려지는 방식은 사인 코사인과는 좀 달리 아주 심플하다. 그래서 쟤는 쓸 일이 잘 없다. 됐죠? 그리는 거 재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기, 최대 최소, 주기 뭐 이런 것들 설명을 조금 했고요. 거기 보시면 여기 어디 갔어? 4페이지에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A, B, 그죠? A, B, A, B, C. A에서는 sin x랑 2sin x를 비교하고 있고 B에서는 sin x와 sin 2x를 비교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C에서는 sin x와 cosine x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교하는 것들 간단하게 보시고 뭐 주기성, 너희 최소의 양수 이런 거 주기라고 한다.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그래프 대충 나와 있고 최대 최소 주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난 시간에 수업을 원래 하려고 했다가 거기까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각변환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역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했는데 하나는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특징적인 부분들, 두 번째는 내가 식이 주어졌을 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 것, 마지막 세 번째가 각변환을 할 줄 알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은 단원 목표로 생각을 해서 할 줄 아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더 유형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미정계수의 결정을 할 줄 알 것.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할 줄 알면 이 삼각함수 그래프 쪽은 어느 정도 내가 잘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환해서 최대 최소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걔는 어렵진 않아요. 걔는 뒷부분에서 문제를 통해서 볼 거고. 자, 각변환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각변환이라는 거는 마치 구구단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사인 예컨대 파이 빼기 세타. 얘는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코사인 쓰지 마세요.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바꿨지 지금 코사인을 사인으로. 사인을 사인으로. 각이 지금 바뀌었지 세타로. 각도가 세타로 바뀌었지. 이거를 각변환이라고 부른다고. 이 각변환을 하는 원리와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자, 심플하게 우리가 1사분면에 있는 어떤 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잘 봐. 각변환에 대한 간단한 증명은 지금 한 번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외우는 겁니다. 각변환은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변환은 할 수 있고 없고 여부가 중요하지 여러분이 이 원리 자체를 뭐 대단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할 줄만 알면 됩니다. 뭘 할 거냐면 봐봐. 여기가 세타라는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세타라는 각도가 있습니다. 단위 원이에요. 그랬을 때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있고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의 발을 내렸을 때 각각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B라고 놓겠습니다. 거꾸로 미안해. 너를 A라고 놓고 너를 B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이 점의 좌표 자체가 뭐가 나오냐면 너는 A, B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점의 좌표가 A, B가 되는 상황.
근데 각 A, B가 뜻하는 바는 단위 1에서는 최소한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너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라고 부를 수 있고요. 너를 사인 세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삼각함수의 정의상 그냥 정의대로 간 거예요. 됐죠? 각각 사인, 코사인 값을 이제 y, x 좌표로 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동경, 이 식의 바늘을 정확하게 2분의 파이, 90도만 한번 회전을 시켜보자. 요만큼을. 자, 여기를 직각이라고 해보면 잘 보시면 요 삼각형 자체가 통째로 돌아가서 이만큼의 길이가 B가 되고 이만큼의 길이가 이제는 A가 됩니다. 잘 보시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도고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고 이만큼도 세타일 거 아니야. 이만큼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고 그러니까 일단은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죠. 그죠? 너가 합동이 되고 그럼 두 선분의 길이가 각각 A와 B가 나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찍어볼까? 자,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이제는? AB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B, A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B는 현재 선분의 길이를 뜻하기 때문에 부호를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B, A가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B, A를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정의로 표현을 한다면 너가 직각이고 너가 세타기 때문에 이만큼의 각도 자체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됩니다. 즉 각도 전체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니 너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됩니다. 너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돼요. 각각 이렇게 됩니다. 너가 너고 너가 너예요. 근데 아까 AB가 요거였죠. 그러니까 결론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이고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괜찮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90도를 더하면 90도를 더하게 되면 요 동경 자체가 90도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90도가 동경이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밑변의 길이였던 A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높이로 이동을 해요. 높이가 A가 된다고. 근데 높이라는 거는 Y좌표에 해당이 된다고. 높이라는 건 Y좌표에 해당이 되고 그 Y좌표는 사인 값을 뜻한다고. 즉 90도가 더해졌을 때의 Y좌표는 90도 더하기 이전의 X좌표랑 똑같아요. 맞아요? 길이만 놓고 봤을 때는. 부호는 이제 차차 해결한다고 치고. 밑변이 높이 됐잖아. 그지? 즉 코사인이 사인 된다고. 90도를 더했더니 코사인이 사인 됐고 또 코사인이 사인 됐죠. 즉 90도가 더해질 때마다마다 사인 코사인 값은 서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게 각변환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두 번을 더하면 어떨까? 두 번을 더하면 어디로 오겠어 얘가? 반대편으로 오겠지. 요래 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만큼이 B가 되고 이만큼이 A가 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밑변의 길이가 A에서 A로 갔지. 다만 부호는 어떻게 됐어? 180도를 더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즉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고. 즉 사인이 여전히 사인이고 코사인이 여전히 코사인이 된다고. 즉 중요한 거는 90도를 내가 몇 번 더해줬는지가 중요해요. 90도를 홀수번 더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90도를 짝수번 더해주면 사인이 여전히 사인이고 코사인이 여전히 코사인이 된다고. 다만 부호 정도는 봐줘야 된다고. 그 부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부호에 대한 판단 마지막 부호 결정만 하시면 되는데 부호는 내가 각변환하기 이전에 그 삼각함수에 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걸 각변환을 하고 싶다면 코사인 값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에서 어떤 부호를 가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때 세타는 예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냥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다시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할 때 이 뒷부분, 이 각도가 나타내는 4분면에서 코사인이 가지는 부호를 취해 주시면 돼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2, 4분면이죠.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지, 그지 원래.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된다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사인 됐잖아. 근데 거꾸로 봐봐. 사인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즉 2, 4분면에서 원래가 양수지. 그래서 너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긴 했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코사인이라고. 요거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사인 2분의 n 파이 세타가 더해지는지 빼지는지조차 중요하진 않아.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너는 둘 중에 하나예요. 코사인 세타거나 사인 세타거나. 근데 얘는 n이 홀수일 때, 너는 n이 짝수일 때. 앞에 부호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부호는 요거 원래 삼각비, 원래 삼각함수, 함수가 해당 4분면에서 가지는 부호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냥 단 세타는 예각으로 간주를 합니다. 실제로 예각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예각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 봐봐.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가장 먼저 어느 부분을 보냐면 2분의 파이의 홀수배가 됐다는 부분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지성으로 코사인 세타를 쓴다고. 여기까지가 절반의 성공. 왜? 그 다음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찍어도 되거든. 확률은 2분의 1. 하지만 우리는 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것의 4분면을 봅니다. 자, 너는 몇 4분면에 있죠? 단, 세타는 예각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몇 4분면에 있어요? 2분의 3파이는 여기. 예각을 빼주면 이쪽에 있죠. 3, 4분면에 있죠. 그죠? 3, 4분면에서 사인이라는 것은 부호를 뭘 가져? 마이너스를 가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이야. 이거 각방 다 했어.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탄젠트도 마찬가지인데 탄젠트는 어차피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코사인분의 사인을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탄젠트 그대로 가셔도 된다고.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탄젠트로 가는 거고, 즉 짝수일 때는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로 가고, 얘가 홀수일 때는 탄젠트의 역수가 된다고. 왜 역수가 되냐면 분모에 있던 코사인이 사인이 되고 분자에 있던 사인이 코사인이 되니까. 그래서 둘이 뒤바뀌거든. 그래서 탄젠트도 각변환을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각변환 조금 헷갈려요. 이거 각변환은 고3 때까지 잘 못하는 애들도 있어. 한번 할 때 잘 해놓으세요. 요거 해볼게.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더하기 세타. 자, 이렇다 합시다. 그럼 봐봐. 어쨌거나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얘는 홀수죠. 그래서 일단은 sin x 쓴다. sin 세타 쓴다. 자, 써주고 나서 이것의 4분면을 먼저 보세요. 세타는 그냥 예각이라고 간주하면 돼. 세타는 무슨 각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 세타가 뭐 3, 4분면에 있어도 예각으로 간주해서 그냥 1, 4분면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예각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 더했으니까 몇 4분면에 있냐면 4, 4분면에 있어요. 그죠? 예각에다가 이렇게 2분의 파이 빼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4, 4분면에 있으면 코사인 값은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연습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홀수 짝수일 때 가지고 나누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더 중요해. 부호는 다시 원래 삼각함수가 해당 4분면에서 가지는 부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었잖아. 사인의 부호를 보는 게 아니고 원래 삼각함수에 해당하는 코사인의 요때의 부호를 본다고. 이렇게. 단 세타는 늘 예각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는 세타라는 요소를 가지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세타를 가지고 하지 않고 어떤
실제 각도를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사인 너가 이런 거 해볼게요. 파이 더하기 7분의 5파이.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세타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는 2 곱하기 2분의 파이지, 맞아? 짝수지. 그러니까 일단 사인 쓴다고, 그냥. 사인 세타 쓴다고, 7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부호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부호에 대한 결정은, 자, 중요.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했을 때 해당 사분면이 있어요. 몇 사분면이야? 파이에다 예각을 더하면 3사분면이죠. 파이에다가 예각을 더했어요. 여기에요. 3사분면의 사인의 부호를 본다고.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실제로는 얘는 무슨 각이야? 7분의 5파이는? 예각이야? 아니지. 90도 넘어가지. 둔각이지. 그럼 둔각이기 때문에 뭔가 사실은 요 값도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 근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어차피 너는 양수고 마이너스 지금 최종적으로 어차피 음수가 나온다고. 그래서 요게 실제 어떤 각도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실제 각도와는 무관하다. 뭐가? 부호를 결정하는 부분이. 요게 사인 코사인의 각변환입니다. 각변환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변환이 사인 코사인이 있고 하나만 더 해볼까? 탄젠트도 있거든. 탄젠트. 요거 해볼게. 탄젠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이런 거 해볼게요. 자, 그럼 봐. 2분의 파이 홀수배죠? 그럼 탄젠트는 뭘로 바뀌냐면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요. 왜 탄젠트 분의 1로 바뀌느냐? 탄젠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근데 얘가 홀수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뀐다며. 그러니까 역수를 취한 거랑 다름이 없다고. 탄젠트 분의 1의 역수가 일단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호에 대한 결정은 원래 삼각함수 탄젠트의 요 해당 사분면에서의 부호를 본다고. 너는 몇 사분면? 세타를 뺐으니까 3, 4분면에 있죠. 이쪽에 있어요. 탄젠트는 그때 부호가 양수. 이렇게. 그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기울기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들이 각변환입니다. 됐죠? 오늘 수업 내용이 많죠. 어려운 것들도 많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아직 연습 안 했고 아마 오늘 숙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편일 거예요. 문제를 어렵게 낸 건 아닌데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 자, 넘어갑니다.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또 설명을 잔뜩 해서 또 문제는 은근히 또 풀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 삼각함수 뜻 부분 했잖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수능 혹은 뭐 내신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앞부분 동경, 그다음에 뭐 삼각함수 동경의 위치관계, 무슨 뭐 각 일반각, 뭐 부채꼴 뭐 이딴 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삼각함수 그래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앞에 거는 이런 걸 하기 위한 사실은 어떤 기초에 불과하고 각변환 같은 건 기본적인 도구이고. 자, 봅시다. 1번 볼게요. 각각의 함수를 그리고 최대 최소값을 구해봐라. 한번 해볼게. 자, 절대값 sin x. 일단 sin x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이제 반복이 되죠. 이렇게.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게 계속해서 볼록볼록한 형태가 나옵니다. sin x. 보시다시피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이 나오겠죠. 그죠?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절대값 탄젠트 x. 아까 탄젠트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죠. 점근선이 있고 이렇게 다가가는 형태인데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가 2분의 파이 0 파이 반복이 되는 형태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최대 최소가 없죠. 최대는 없고 최소만 있죠. 최소가 0. 최대는 없다.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절대값 x. 코사인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사인 절대값 x랑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간다는 거는 원래 0보다 큰 이 부분을 대칭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코사인 절대값 x는 사실은 원래 코사인 x랑 전혀 차이가 없죠. 왜 없지? 코사인은 마이너스 x나 코사인 x나 서로 같았던 거 기억나? 얘네가 서로 같기 때문에 당연히 코사인 절대값 x는 그냥 코사인 x랑 똑같아요. 어차피. 코사인 절대값 x는 너랑 너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똑같이 생겼습니다. 밑에다가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사인 절대값 x. 얘는 조금 다르게 생겨서. 얘는 왜 다르게 생겼냐? 사인 x 내가 그래프 그려보면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지. 그지? 0에서 출발하거든? 근데 이거를 대칭을 시킨다고. 이렇게. 어때요? 얘는 원래 사인 x랑 분명히 그래프가 다르죠? 얘는 원래 코사인과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얘는 다른 모습이 나온다고. 사실은 얘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사인 절대값 x가.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인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해보시고 우리 3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부분 여기 9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고 뒤에 미정계수 결정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각변환 최대 최소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뭐가 되겠는가? 너의 최대값이 2가 되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지금 요 가번 조건을 보시면 얘는 이렇게 돼 있지. f 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즉 얘는 원점 대칭을 뜻해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나번은 최대가 2래. 최대가 2. 그러면 1, 2, 3, 4 중, 1, 2, 3, 4, 5 중에서 바로 탈락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 바로 탄젠트 x는 바로 탈락해야 됩니다. 왜? 탄젠트 x는 최대 최소가 없다고 했죠. 그죠? 최대가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3번을 보시면 너의 진폭이 둘 다 1이지. 그러니까 1번, 3번도 역시 탈락이에요. 진폭이 2짜리가 되어야지만 최대값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진폭이 2가 되는 2번과 4번 중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코사인 x는 무슨 함수여서? 원점 대칭이 아닌 y축 대칭 함수였어요. 원점 대칭인 거는 sin x였죠. 답은 1번에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게 다른 점대칭으로 막 이제 문제를 바꿔서 출제를 하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주어진 수식을 보고 최대 최소 주기까지 한번 해볼게. 자, 먼저 최대 최소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1, 그 다음에 진폭 얼마만큼 위아래로 가는가, 그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만큼씩 가는 거야. 이게 최대 최소가 됩니다. 그럼 최대값은 4,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4랑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주기라는 요소는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x 앞에 곱해진, 지금 보시면 코사인의 파이에 x가 이렇게 곱해져 있지.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주기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너가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파이분의 2파이가 주기라고 했죠. 절대값을 씌웠을 때 주기가 2짜리가 나옵니다. 주기가 2짜리가 나옵니다. 더하시면 4가 나오겠네요. 넘어가서 5번. 5, 6, 7 다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5번 볼게요. 이번에는 최대 최소 주기를 주고 ABC를 미지수를 찾아내는 방법이야. 자, 함수는 A sin bx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f 파이는 5래. 일단은 파이를 들어가면 5가 되는 거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주기는 4파이. 아, 그러면 일단 세 가지 중에서 뭐가 판단하기가 제일 쉽냐면 바로 요 주기가 4파이라는 거. 주기라는 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기 때문에 주기가 4라는 얘기는 주기가 4파이라는 얘기는 누구를 알려주는 거냐면 b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b값이 양수라고 했으면 b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여기다 2분의 1을 넣어줍니다. 문제에서는 A, B, C의 곱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최소인 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최소라는 거는 C에다가 절대값, 진폭을 빼주시면 되는데 A는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A를 빼주시면 돼요. 얘는 파이를 갖다 넣어보시면 사인 2분의 파이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입니다. A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C는 5, C 빼기 A는 마이너스 1. 됐죠? 다음 A, B, C를 구해봐라. 그럼 둘이 더해보면 C는 2가 나오고 A는 3이 나오네요. A는 3, C는 2. B 값은 2분의 1. 넘어갑니다. 6번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봅니다. 7번. 7번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볼게요. 7번 풀어보세요. 우리 7, 8, 9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F의 최대값과 G의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가번식을 보시면 대입을 해볼게요. F0 더하기 3분, G 3분의 파이. 0 들어가면 얘 그냥 0 나오죠. B 더하기 G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들어가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B 플러스 A. 요 값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4가 되는 겁니다. 짠. 그 다음에 F의 최대값과 G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인데 F의 최대값은 지금 A, B가 만약에 둘 다 양수라면 문제 양수라고 나와 있죠.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너의 최대값. 그 다음에 G의 최소값은 A에서 B를 뺀 거죠. 서로 뺀 게 정확하게 4가 돼야 되네요. 는 4. 짠. 이렇게. 너의 최대가 너보다 4만큼 크니까 서로 빼면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B값이 나오죠. B값은 2가 나오고요. B값 2 대입하시면 A값이 나오네요. A는 1이네요. B는 2가 나온다. 답은 3이 나온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8번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고 8, 9번이 조금 어려운데 자, 보시면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함수의 최대 최소의 합이 6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봐라. 사실은 얘는 뭘 하는 문제인 거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fx라는 함수는 3코사인 x까지 있고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x는 루트 코사인 제곱 x랑 똑같아요. 더하기 k가 있죠? 근데 루트 제곱은 뭘로 바뀌냐면 절대값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fx라는 함수는 3코사인 x 더하기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k 이렇게 생겼어요.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기껏해야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너랑 더해진 4코사인 x거나 물론 플러스 k는 있고 너에서 너를 뺀 2코사인 x거나 역시 플러스 k는 있고 범위가 있겠죠? 이 범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코사인 x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x의 부호를 보시면 0부터 2파이까지 정확하게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가 음수입니다. 음수. 그래서 이때 네가 음수가 되면 너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2코사인 x가 되니까 너가 마이너스 아니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얘는 그 외가 되겠죠.
요 0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자, 요걸 그려볼게요. 그럼 봐. 칸을 4칸을 그려서 가운데 K가 있고 K 더하기 2가 있고 K 더하기 4가 있고 K 빼기 2가 있고 K 빼기 4가 있어요. 그럼 각각의 함수를 선생님이 그려보면 지금 칸을 좀 나눌게요. 자, 4코사인 x 더하기 K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K 플러스 4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0이 되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자, 이렇게 생긴 게 4코사인 x 플러스 K입니다. 그 다음에 2코사인 x 플러스 K는 어떻게 생겼냐면 K 플러스 2에서 출발해서 0 들어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0 됐다가 이렇게 오는 함수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선생님이 처음 그린 게 진폭이 4짜리, 두 번째로 그린 게 진폭이 2짜리인 거예요. 근데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얘를 따라간다고. 이렇게 따라가고 바깥쪽에서는 얘를 따라간다고. 이렇게 생긴 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최대는 너. 보시다시피 최소가 너죠.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릴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빡세죠.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약간 어려워하는 난이도의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되겠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번을 보시면 9번 뭐 금방 합니다. 자, 3파이마다 반복하는가? 3파이마다 반복이 되는지 여부는 너의 주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주기가 얼마짜리죠? 사인 요 fx는 보니까 주기 얼마짜리예요? 6파이짜리예요. 6파이짜리. 3분의 1분의 2파이니까 6파이짜리예요. 그럼 6파이마다 반복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3파이마다 반복이 될 리는 없습니다. 기억번은 틀렸어요. 니은번 fx가 y축과 만나는 y좌표는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즉 0 들어간 마이너스 1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죠. 0 갖다 넣어봐.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다 2를 곱하는 거지. 근데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니은번 참이 됩니다. 디귿번 f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2파이에 대해서 대칭 밑줄. 이건 어떻게 찾을까? x는 2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내가 직접 대칭축을 찾는 게 아니라 x는 2파이를 주어진 함수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그 순간의 함수값이 최대 혹은 최소가 나오면 선대칭이라는 거야. 즉 얘는 2파이를 대입해서 찾는다고. 2파이를 대입해보세요. 3분의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 하면 얼마 나오니? 정확히 2분의 파이 나오는 거 맞니? 그러니까 2 사인 2분의 파이니까 정확히 2가 나오죠. 근데 이 함수는 2일 때가 최대잖아. 최대가 되는 거고 x는 2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디귿번 참이 되고 리을번 너를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너랑 일치하는가? 평행이동을 해볼까요? 자, 2 사인 너가 3분의 1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x 플러스 3분의 5파이가 된다. 맞니?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죠? 자, 이렇게 그럼 너가 마이너스 2 코사인 3분의 x와 일치하는가? 자, 요게 곱해지면 9분의 5파인데 9분의 5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빼는 거니까 18분의 5파이 18분의 7파이 나오니? 그죠? 18분의 7파이 나오죠. 그럼 9분의 5니까 18분의 10이고 18분의 3을 뺀 거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얘를 내가
평이동을 했다고 해서 마이너스 2 코사인 3분의 x랑 일치할까? 이 부분이 이만큼이 남는데 안 맞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 2분의 파이가 돼도 안 맞죠? 2분의 파이가 돼도 너 더하기 셋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셋하면 얘는 그냥 2 코사인 3분의 1 x가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도 안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리을번은 틀렸다. 이렇게. 이제 아까는 우리가 숫자를 주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는 그래프를 주고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a의 코사인 bx의 더하기 c까지. a, b는 양수라고 되어 있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너가 4고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랑 똑같아. 이 부분을 먼저 그렸었죠. 그죠? 걔가 바로 얘입니다. 짠. 너와 너의 정 가운데 2가 있네요. 그래서 C값은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만큼씩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2 더하기 A가 돼야 돼요. 여기가 2 빼기 A가 됩니다. 이렇게.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A도 똑같이 2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각도에 대한 부분만 해결하면 되죠, 이제. BX죠? BX인데, BX라는 거는 주기만 달라졌다는 거야. 주기가 B분의 2파이가 됐다는 소리고. 근데 주기를 관찰을 해봤더니 여기가 4분의 파이, 너가 4분의 3파이인 걸로 봐서는 한 주기, 지금 최소부터 최소까지, 최대부터 최대까지가 한 주기거든. 최소부터 최소까지가 4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한 주기가 2분의 1파인 걸로 봐서는 B값은 4란 소리죠. B는 4가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긴 한데 B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4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도 이제 ABC 구중에서 C는 일단은 0이죠. C는 0이고 0을 기준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B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B값은 요 점근선 4분의 파일 때가 점근선인 걸로 봐서는 사실은 주기가 2분의 파인 걸로 봐서는 B값은 2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8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8분의 파이 대입해 보시면 탄젠트 4분의 파이 곱하기 A, 그래서 A가 4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A, B, C가 각각 4, 2, 0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탄젠트는 좀 간단하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12, 13, 14 다 중요한데 12번. 자, 그래프를 주고 이번에는 너랑 만나는 점을 차례로 A, B, C라고 했고 A 더하기 2B 더하기 C를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정계수랑은 조금 다른 문제긴 하고 얘는 이제 우리가 대칭성을 관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너가 K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0부터 1 사이의 K랑 만나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자, 그림을 보시고 대칭성을 활용해서 식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A와 B는 너에 대해서 대칭이죠. 근데 여기에 X좌표를 잘 보시면 너가 파이가 되거든. 즉 A, B의 평균이 파이인 거니까 A, B를 더하면 평균의 2배에 해당하는 2파이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B, C도 너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렇게 대칭인 걸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A부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A부터 C까지가 정확하게 한 주기가 되기도 합니다. 너부터까지가 한 주기이기도 해요. 이렇게. 플러스 2파이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A 더하기 2파이 한 주기 관계 C다. 이렇게. 그럼 다 끝났죠? 문제에서 A 더하기 2B 더하기 C를 물어보고 있는데 A 플러스 B는 2파이고 B 플러스 C는 C가 A 더하기 2파이니까 4파이겠죠. 사실은 여기가 2파이라서 B 플러스 C가 2파이의 2배인 4파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괜찮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3번. 13번까지는 이제 연습을 하는 것들이고
14번이 이제 조금 어려워요. 14번. 13번 보시면 역시 그래프 줬죠.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왔다 갔다 하는 함수. 너가 마이, 너가 4. 그러면 가운데는 1이겠다. 그지? 이렇게 넣고 그리면 돼요. 대충 그려놓고 너가 0일 때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니까 0일 때가 마이너스 2, f 2분의 파일 때가 4. ABC를 구해봐라. 함수는 A의 sin b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c. 자, 이렇게. B 값은 양수라고 했고 A 값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모르겠어요. B 값은 양수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지죠? C는 1이에요. 항상 최대 최소의 평균의 C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0을 대입을 해보자 이거야.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지. 0 넣어보시면 얘가 지금 어차피 0이 되고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즉 이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된다고. 즉 A 값은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끝났죠? B는 마지막에 뭐만 정해주면 돼? 요거 한 주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인데 너가 B분의 2파이다. 즉 B 값은 2가 된다. 끝났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4번 보시면 14번이 이제 본격적으로 A, B, C, D 미지수가 4개나 다 있죠. 그래서 요걸 4개를 다 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이고요. 너가 마이너스 3, 너가 1 사이로 너가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0일 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러면 보시면 자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A 코사인 너가 bx 마이너스 c파이 플러스 d. A, B, C, D 중에서 역시 제일 쉽게 정하는 건 D예요. D는 마이너스 1. 쉽게 정했죠? 그 다음에 A 값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너가 A 플러스 D. 즉 A는 2. 얘도 쉽게 정했네요. 그 다음에 요 한 주기를 알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B 값도 양수라고 했는데 한 주기가 얼마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2파이짜리지, 그지? 한 주기가 2파이니까 B 값은 1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C 값을 정해야 됩니다. C 값을 정할 건데 요 C 값을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를 잘 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임의의 각도를 대입을 해서 이게 코사인 값에서 어떤 각도일 때 이와 같은 값이 나오는지를 결정을 할 건데 잘 보시면 얘는 2분의 파이를 대입할 때가 최대가 나와요. 즉 무슨 얘기냐면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요 값 자체가 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돼요. 코사인 값이. 코사인은 1이 최대죠 원래. 그러니까 지금 D 더하고 A 곱하고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코사인만 놓고 보면 이 최대인 순간이 A 플러스 D인데 A 플러스 D가 되려면 코사인이 1이 돼서 A 플러스 D가 된다고. 요런 상황. 근데 걔는 2분의 파이를 X에다가 넣었을 때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식을 써보시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C파이는 1. 자,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 얘는 각도라고 그랬지.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코사인은 어떤 각도에서 1이라는 값을 갖죠? 언제? 0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에 대해서도 0 이후에 계속
2파이마다. 그래서 2파이의 정수배가 됩니다. 짠! 그래서 일반각 표현이 등장해요. 여기서. 이 각도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어쨌거나 너는 1이 된다는 거야. 즉 C값은 이러한 형태를 만족하는 누군가야. 근데 C값의 범위가 나와야지. C가 0부터 2분의 1 사이지. 그럼 너가 0부터 2분의 1 사이면 얘는 기껏해야 범위가 0일 땐 2분의 파이고 2분의 1 때가 0이지. 즉 이 값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라고. 그 사이에 있는 2파이의 정수배는 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값은 2분의 1이라고. C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C가 2분의 1. 그래서 C는 2분의 1이다. 요거 이런 식으로 일반각으로 바꿔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C값의 범위를 더 넓게 주고 다음을 만족하는 C값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수를 C1이라고 하자. 그걸 가지고 또 막 뭘 막 풀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심화 과정에서 출제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미정계수 결정할 때. 요 각을 정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각을 정하는 게 왜 어렵다? 이러한 값을 갖는 각도가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이라는 미지수, 어떤 일반각 표현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넘어갑니다. 됐죠? 넘어가서 15번은 너가 정삼각형 근데 a sin ax죠? a sin ax. 그럼 높이가 a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a분의 파이가 되거든. a분의 파이.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a sin ax니까 높이가 a인 거잖아. 너 a. 그 다음에 이 자리 원래 여긴 파인데 a sin ax니까 이 a 때문에 너가 a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a와 너의 관계는 정삼각형이 되려면 밑변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게 높이가 될 거 아니야. 즉 a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a분의 파이가 된다고. 끝. a 제곱의 값을 물어보고 있죠? a 제곱의 값은 보시다시피 2분의 루트 3 파이가 된다. 넘어갑니다. 각변환 요거 다 안 할 거고 몇 개만 할 거예요. 16번은 사실은 각변환으로 푸셔도 되지만 그냥 여러분이 단위 원에서 각도 찍은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각변환을 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볼게. 봐봐. 사인 3분의 2파이 너가 탄젠트 4분의 5파이 너가 코사인 6분의 17파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굳이 각변환을 갈 필요도 없어. 3분의 2파이라 하면 120도죠. 이쪽에 있습니다. 짠. 그때 사인 값이니까 너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탄젠트라는 건 4분의 5파이면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 더한 거 여기 있죠? 얘는 1이네요. 이렇게. 코사인 6분의 17파이라 하면 2파이를 빼주시면 12파이, 6분의 5파이에 해당하니까 6분의 5파이는 여기 있고 이때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다 했죠? 너 곱하기 너 빼기 너. 답은 0이 나온다. 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 원에서 각도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사인 값은 y좌표, 코사인 값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17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해라.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간단히 하라는 소리냐면 위에 것만 한번 해줄게. 봐봐. 사인 6분의 29파이라 하면 5파이 빼기 6분의 1파이야. 맞아? 요거를 각변환을 하자는 소리야. 근데 5파이라 하면 얘는 어차피 10 곱하기 2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사인이라고. 사인 6분의 1파이라고 써 그냥. 그래 놓고 부호를 정해준다고. 부호는 이것을 예각으로 간주했을 때 실제로 예각이죠. 그죠? 예각으로 간주했을 때 너의 해당 사분면에서 사인 값의 부호를 보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5파이가 원래 이쪽이고 이쪽이 5파이죠. 근데 6분의 파이를 뺐으니까 이쪽입니다. 그때 사인 값은 양수예요. 플러스 사인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하자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또 코사인 3분의 20파이도 볼까? 코사인 3분의 20파이의 마이너스.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떼도 된다고 그랬죠. 그냥 코사인 3분의 20파이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떼주셔도 된다. 사인은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셔야 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사인 6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지? 근데 6파이는 어차피 세주기 반복한 거잖아. 얘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2파이마다 같은 게 나오니까 그냥 코사인 3분의 2파인 거죠. 뭐 굳이 계산을 한다면 값이 나오겠지. 코사인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면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얘는 2분의 1 나오죠? 이렇게 각변환을 하셔도 된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3분의 11파이는 3분의 11파이를 3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로 바꿀 수 있는 거 맞나요? 그죠? 근데 탄젠트는 파이마다 반복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3파이 필요 없죠? 3분의 2파이일 때의 기울기 보는 거죠? 3분의 2파이는 120도 여기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짠. 그래서 너너너 답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바로 2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18번 각변환 하는 거 개수 찾는 건데 18번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18번 해보세요. 각변환 몇 개만 하고 최대최소하고 마치겠습니다. 최대최소는 사실 치환하는 거라 어렵진 않아. 21 한 4문제 하고 마치면 되겠다. 숙제 검사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숙제 검사 좀 하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고칠 거 좀 고치고 사인 세타랑 같은 거에 개수를 구해봐라. 몇 개가 같죠? 정리 몇 개 나오니? 한 개 나오죠? 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랑 똑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기억번호. 그 다음에 옆에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되죠. 코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얘가 사인 세타로 바뀌고 나서 부호를 보셔야 되는데 파이 빼기 세타는 2사분면, 사인 값은 2사분면일 때 양수. 그래서 바로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이 녀석이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디귿번이 참이 되고 리얼번 사인 2분의 3파에서 이미 틀렸지. 2분의 3파에서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 보이죠? 근데 2분의 3파에서 세타를 빼면 3, 4분면에 있거든. 3, 4분면에서 사인은 음수. 너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미음번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역시 얘도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 세타 써주시고 부호만 볼게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세타 일각으로 간주하면 2, 4분면 2, 4분면일 때는 사인은 양수. 그래서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비읍번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으로 바뀌는 건 맞지만 파이를 더해주시면 3, 4분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겠죠. 그래서 비읍번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써주시면 끝. 넘어가도 되죠? 자 그렇게 됐고 19번은 탄젠트 값을 이런 식으로 주고 우리가 선분의 길이를 그냥 표현만 하시면 돼. 19번 볼게. 19번 어떻게 생겼냐면 탄젠트가 너가 지금 루트 1-a분의 루트 a인 거잖아. 이렇게 a는 0부터 1 사이. 그러면 세타가 만약에 예각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렇게 생긴 거야. 너가 루트 1-a 너가 루트 a 그럼 제곱해서 더해보면 넌 1이죠.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코사인 값, 사인 값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 사인 파이 빼기 세타랑 비교를 해보시면 어차피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어야 되고 각변환을 했을 때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방금도 했지만 그냥 사인 세타로 남는다는 거죠.
왜냐면 2분의 파이 곱하기 2, 세타는 일단 사인 세타 써주고 2사분면 대 사인 값은 양수. 그래서 이렇게 각변환을 해주시면 코사인 제곱으로 묶었을 때 묶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A 빼기 사인 더하기 A 코사인 플러스 사인. 이렇게 통분해 주시면 돼요. 통분해 주시면 되고요. 통분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분의 2A 나오나요? 이렇게 곱하기 코사인 제곱. 그래서 코사인 값이 이거 예각이라고 간주하고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야. 갖다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제곱하면 1 빼기 A, A가 되겠죠. 넌 1 빼기 A, A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 약분되고 계산하면 2 나옵니다. 마이너스 2 나오나? 마이너스 2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나오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 20번이랑 21번이랑 다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문제들인데 20번을 먼저 볼게요. 20번을 보시면 자, 세타는 9도래. 9도인 거 왜 준 거냐면 40세타가 360도라는 걸 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 놓고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40세타까지 가지를 더한 거죠. 그죠? 그럼 잘 보시면 요거를 원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360도를 우리가 40등분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쪽을 10등분하고 이쪽도 막 10등분을 하고 막 10등분을 한 거예요. 40등분. 근데 잘 보시면 너랑 반대쪽에 있는 너랑 둘이 x좌표가 어떨까? 항상 즉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누구랑 더해보면 되냐면 21세타 이렇게 는 합이 항상 얼마가 나와요? x좌표 합이? 항상 0 나오죠. 0. 왜냐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왜냐면 20세타는 파이니까. 뭐 180도라고 쓰셔도 되고. 그럼 너가 이렇게 되니까 너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서로 사라집니다. 세타랑 21세타 사라지고 2세타랑 22세타 사라지고 쭉쭉쭉쭉 사라진다고. 근데 얘는 코사인 40세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냐면 360도에 있죠. 보면 360도 여기. 얘는 1이죠. 1. 얘는 누구랑 사라져요?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1이랑 사라져. 누구야? 코사인 20세타랑 사라진다고. 이렇게. 총 지금 각도가 40개죠. 40개. 애초에 40등분을 했어. 40등분한 걸 40개를 다 더하면 합이 항상 0이 나옵니다. 왜냐면 대칭이고 대칭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서로 대칭되는 것끼리는 합이 항상 0이 나오거든. 이거 그냥 0 나와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40세타까지 안 더하고 땡땡땡 더하기 코사인 39세타까지만 더할 수도 있잖아. 39개를 더할 수도 있지. 그럼 여기다 더해주고 빼준다고. 그냥 코사인 40세타 더해주고 빼준다고. 그럼 여기까지가 0이고 얘가 1이기 때문에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예컨대. 이런 식으로도 출제를 많이 해요. 됐죠? 요게 이제 단위 1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굳이 각변환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나온다. 그러면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얘가 코사인이 아니더라도 코사인이 아닌 사인이더라도 40개를 더했으면 0이 나올 거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사인을 코사인으로 이제 바꿔주는 형태들인데 얘는 간단합니다. 자, 바로 1번 보시면 사인 제곱 1도 얘랑 맨 마지막에 있는 사인 제곱 89도를 생각을 해봅시다. 잘 보시면 89도라는 거는 90 빼기 1이죠. 이렇게 너는 각변환을 하면 코사인 1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둘이 더하면 1이 되죠. 두 개 묶을 때마다 1이 돼요. 정 가운데 누가 있어? 지금 개수가 몇 개야 애초에? 1357로 가는 거죠. 1357. 그지? 즉
45개예요. 45개. 그럼 45개라는 거는 두 쌍이 있고 플러스 한 개가 남아요. 정 가운데 누가 있냐면 사인 제곱 45도가 남는다고. 이 한 개가 바로 사인 제곱 45도예요. 왜냐하면 각도 합이 90도가 되는 것들이 나의 짝인데 45도는 자기 자신이 짝이잖아 원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45도 두 개 더한 게 원래 1이거든. 즉 사인 제곱 45도는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22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2분의 45 나온다고. 답은 2분의 45가 나온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떤 관계 있을까? 각도 합이 90도일 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뀔 수 있고 탄젠트의 역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했잖아.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분명히 뭐였냐면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었거든. 이게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역수 관계로 그냥 쭉쭉쭉 서로 곱해진다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곱하면 1, 두 번째 거랑 88도랑 곱하면 또 1, 1, 1, 1, 1, 1, 1 된다고. 정 가운데 탄젠트 45도 남겠죠? 하지만 탄젠트 45도는 얼마다? 어차피 1이다. 이렇게 다 곱하면 1 나온다. 요게 이쪽에서 나오는 격변함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 최대 최소 여러 개 안 하고 그냥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한 문제만 할게요. 치환에서 풀어주는 문제들이고요. 24번까지만 하고 26번은 힌트를 하나만 드릴게요. 26번은 분자분모를 코사인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26번은 분자분모를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땡. 자, 24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4번 보시면 sin x 더하기 2분의 2 sin x의 최대 최소값의 곱을 구해달래. 그러면 함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 sin x 더하기 2분의 2 sin x. 보시다시피 sin x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너를 치환을 합니다. 너를 치환하는 순간 x에 대해서 범위가 없기 때문에 t는 마일부터 1까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는 t 플러스 2분의 2t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유리함수이고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점근선에 해당하는 t가 마이너스 2인 순간은 우리의 정의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양끝 값을 넣었을 때가 무조건 최대 최소예요. 즉 t에다가 뿔마 1 대입하고 끝. 이렇게. 개형에 따라서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 거는 달라지기는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양끝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그린다면 얘는 뭐 이렇게 되겠지? 2를 묶어서 2 더하기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은. 그럼 여기에 마이가 있고 이렇게 2가 있고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그려진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의 범위는 마일부터 1까지요. 그러니까 마일일 때가 최소, 1일 때가 최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많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여러분 유리함수 같은 것들도 좀 잘 익숙하게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